네,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사흘째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빅5 병원뿐 아니라 여타 상급 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네 병의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의료 파업으로 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단 입원 수술 환자가 줄어들고 약 처방이 줄어드니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으면서 신약 개발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병원 식자재 공급 업체들도 영향을 받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의료 대란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실제 타격을 받는 곳들이 하나둘씩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업체들 이쪽이 타격을 입는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체들 일부를 좀 꼽아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약기업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 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별로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수 매출 모두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60% 정도가 병원 처방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으로 1분기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리고 JW 중에 같은 경우에는 1위 수액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원을 못 가니까 아예 약국에 가서 처방받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병원에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업계 여러 곳에 좀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임상시험이요, 이 병원 치료하고 똑같이 진행되지만 이제 치료비를 안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중증의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행되기 때문에 입원한 상태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타격을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신약 개발 분야에는 그렇고요. 하지만 생명이랑 직결이 좀 덜 되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질병, 예를 들어 치매나 관절염, 통증감 같은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의료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는 게 늦어지는 것 외에도 새로 뭔가 시험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IRB라고 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성제약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보도가 있긴 하던데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 말고 식자재, 급식업체 이쪽도 타격을 받아요? 네, 입원 환자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식자재 업체들도 병원에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텐데요. 국내에서는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가 병원에 특화된 곳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제 기업향이 많고요. 네. 그리고 아오엄 같은 삼성 에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계열사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던 지난 1분기에 계절적 비수기가 더해져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확 줄었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또 반사 이익으로 원격 의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때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 상황을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시행령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21대 추진하다가 좀 안 된 부분인데 결국 의료법 개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어떤 시행령을 해도 의사들의 적극적인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 이 비대면 의료가 만약에 강화되면 대학병원 같은 데 비대면 의료를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는 상당히 또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단기 매매가 성격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특별하게 또 확장을 한다면 수술용 로봇이나 의료 AI 이쪽도 포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 경찰이요, 이렇게 의료진 리베이터 관련해서 한 제약업체를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약업체가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모두가 장기화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발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